네, 안녕하세요. 짱 FPV 류장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타플라이트 3.4 버전이 지금 새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기능들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베타플라이트 3.4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피그레이터가 10.3.0 이상, 10.3.1이 지금 최신 버전이고요. 그래서 10.3.1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베타플라이트 컨피그레이터 릴리즈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릴리즈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10.3.1이 이제 최신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제 본인의 컴퓨터 운영 체제에 맞는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32비트, 64비트 상관없이 win32.exe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를 하면은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컨피그레이터 10.3.2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기존에 이전 버전에 설정된 값들을 이제 백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3.4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체를 USB를 연결을 하고요. 자, CLI 명령에서 diff 명령을 씁니다. diff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differe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에서 이제 본인이 설정을 해서 이제 변경된 값들의 리스트만 뽑아줍니다. 이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 두시고요. 네, 여기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펌웨어로 바로 넘어가는 이제 명령어가 bl이라고 있습니다. 부트로드의 약자 bl 하면 이제 dfu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이 dfu 모드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 팁이 impulse IC 드라이브 픽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카페에 검색하시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받으셔서 이걸 실행하시면은 이게 드라이버가 잡힙니다. 그래서 DFU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플래시 도구 들어가서 요게 요번에 바뀐 거예요.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불안정 릴리즈 표시라고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하시면 네, 내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릴리즈가 이제 정식 버전이고 그 다음에 릴리즈 후보는 RC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3 AKK VTX 패치 그 다음에 3.4 패치가 있는데 요거는 AKK VTX 사용하시는 분이 사운드 스마트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식 버전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여기 패치 버전으로 따로 이제 별도로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AKK사의 VTX를 사용하시고 스마트 오디오를 사용하시려면 이 패치 버전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불안정 릴리즈 표시를 체크를 해야지만 생성이 됩니다. 이거 이제 체크를 없애면은 이제 정식 버전만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3.4를 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요번부터 또 바뀐 게 본인이 이제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굵은 표시로 된 거죠. 이게 이제 굵은 표시로 된 것들은 이제 이미 다운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운 받으면은 이제 예전에는 요 펌웨어를 할 때마다 같은 동일한 버전이라도
온라인으로 다운을 받든지 아니면 별도로 파일을 구해서 이렇게 로컬로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번 이제 온라인으로 다운을 받아 놓으면 이렇게 다시 다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자동으로 지금 저장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게 굵은 표시로 표시되고 그래서 요걸 이제 선택만 하고 이제 바로 플래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칩 완전 삭제만 선택을 하시고 이제 플래시를 합니다. 이제 플래싱 바가 이제 움직이면서 다 플래시를 하고 있죠. 이제 펌웨어 플래시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 이제 DFU가 이제 컴포트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결을 들어가시면 되고 이거 이제 기존의 이전 버전의 거를 지금 백업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파일을 다시 설정을 넣을 건데 이제 거기 앞서 자, 아까 이전 버전에 지금 백업 받은 파일입니다. 파일을 열어서 이거 이제 몇 가지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먹지 않는 이제 명령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피터 관련된 내용은 다 삭제를 하고요. PID도 관련도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PID 삭제하고 엑스포는 그대로 두고요. 빠진 게 있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설정한 값들을 이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PID하고 피터 부분만 삭제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하시면은 명령어와 다른 것들은 이제 반영이 안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이제 세이브를 꼭 해주셔야지 이게 설정이 변경이 됩니다. 세이브를 하면 이제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보면 다른 것들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이제 포트는 이제 그대로고. 자,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이게 바뀐 게, 여기 지금 안티 그래비티는 이제 디폴트가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바뀐 게 D샵 비콘 환경 설정에서 기존에는 이제 비콘 톤만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RX 로스트하고 RX 셋이 있는데 RX 로스트는 이제 신호 조정기하고 조정 신호가 이제 상실된 경우 신호 끊겼을 때 신호음을 울리는 거고 그다음에 RX 셋은 옥스 채널에 이제 부저를 설정을 했잖아요. 부저를 이제 따로 설정을 해서 이제 키를 올리면은 여기 이제 신호가 울리는 건데 기존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됐어요.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번 버전에는 펌웨어 3.4부터는 이게 이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부저는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스터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저를 이제 제가 이제 비퍼 설정으로라고 이제 번역을 다 수정했는데요. 이게 이제 추가된 게 요게 카메라 제어에 관련된 이게
비퍼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카메라 제어가 입력될 때, 그 다음에 종료될 때, 여기 이제 신호가 울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재부팅 하시고, 자, 다른 것도 바뀐 게 여기는 없어요. 아직까지 없고, 요게 하나가 이제, 페이스세이프에 보면, 이게 지금 추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 1, 단계 2,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지금 없었어요. 이게 페이스세이프 스위치라고, 요게 없었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채널에 페이스세이프 스위치를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작동시켰을 때, 단계 1이 작동할 거냐, 단계 2가 작동할 거냐, 그 내용입니다. 단계 1은, 이게 이제 채널 폴백 설정이라고 해서, 각 채널들에, 여기 보면은 롤 피치 요 스로틀을 이제 지금 오토로 해놨는데, 여기 여기 이제 홀드 하는 거죠. 그러면 단계 1은, 요게 이제 작동이 되면은, 그 자리에 이제 홀딩 하는 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단계 2는 이제 추락이나 착륙이나 이제 설정을 해서, 바로 이제 기체를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했을 때 단계 1, 2, 킬인데, 요게 단계 2하고 킬하고는 단계 2에서 지금 추락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이게 요 지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스로틀 낮춤 딜레이라고 50으로 해놨잖아요. 50이면은 5초죠. 5초 동안 스로틀을 천천히 내리면서 여기 이제 추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킬 버튼을 킬을 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모터를 스톱해서 그냥 바로 추락시키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스위치 작동을 하진 않지만, 예.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이제 PRD 튜닝에서 지금 바뀐 게, 요 디폴트 값, 이전 버전에서 제가 PRD랑 피터는 일단 삭제를 하고 지금 다시 백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복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이 바뀌었습니다. P 값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I 값이 조금 올라갔고, D 값은 좀 내려갔고,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 PID 컨트롤 설정에서 D 설정 가중치라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0.8에서 디폴트 값이 0.6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0.8의 결과하고 지금 현재 3.4의 0.6에 대한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설정을 본인이 따로 설정을 한 게 있다고 하면 그 값에서 1.27로 나누세요. 1.27을 나눈 값을 넣어주시면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PID 쪽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제 피터에 들어가면 피터가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보면, 요게 이제 일단 화면도 좀 바뀌었고,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자이로 저역 통과 피터는 기존에 여기 한 개였어요, 한 개. 그 다음에, D텀 저역 통과 피터도 한 개. 그리고 자이로 노치 피터 1, 2, D텀 노치 피터, 이렇게 있었죠. 근데, 3.4로 넘으면서 추가가 된 게, 자이로 저역 통과 필터가 이제 한 개 더 늘었어요. 저역 통과 1, 2로 됐고 2가 늘었고, 그다음에 D텀 저역 통과 필터도 한 개였는데 지금 2가 또 추가됐고, 그다음에 요 저역 통과 필터 한 개 또 추가가 됐어요. 이게 환경 설정에서
다이나믹 필터가 설정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필터의 그 자이로 노치 필터는 하고 디톤 노치 필터는 이렇게 그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활성화. 물론 요거는 이제 선택해서 본인이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필터를 좀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FC가 일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어떤 그 반응에 스틱 반응에 대한 그 지연을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필터를 안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 듀얼 필터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베타플라이트 3.4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개선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 그 자이로 제통과 필터 1 컷업 주파수가 90으로 되어 있었죠. 90. 근데 여기 이제 100으로 이제 바뀌었고, 요거는 이제 그 90보다는 조금 더 필터링을 조금 더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필터 형식은 디포트는 PT1이에요. PT1하고 바이쿼드. 기존에는 PT1, 바이쿼드, 그 다음에 펄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죠. 지금은 어떤 실험 결과에 이 두 가지만 이제 남겨놓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폴트는 PT1. PT1이 좀 더 거칠고 바이코더가 좀 부드럽지만 지연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PT1인데 PT1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PT1을 하는 게 어떤 그 반응 속도도 더 빠르고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PT1으로 했을 때 진동이 유발된다. 진동이 유발된다는 것은 실제로 이게 비행을 했을 때 하고 난 뒤에 모터에 이제 열이 발생이 되거든요. 모터에 열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는 기체에 진동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럴 때는 이 PT1을 이제 바이코드로 한번 변경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은 이렇게 되는데,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바꾸실 필요는 없고, 이게, 기체가 좀 진동이 더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이 값들을 좀 조금씩 이제 올리면서, 요거를 진동을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수신기는 바뀐 게 없고요. 모드에 들어가면 지금 추가된 게 이거는 파랄라이즈, 발음이 맞는지 모르는데 파랄라이즈가 있고 아코로 트레이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랄라이즈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마비입니다. 마비. 그러니까 여기에 옥스 채널을 해당을 해서 명령을 주게 되면 일단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모터도 스톱이 되고, 그다음에 VTX도 출력을 죽여버리고,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레이싱 경기를 하다가 추락했을 경우에 바로 기체를 회수할 수 없는데 어떤 다른 기체에 이제 방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마비를 시켜버리면 아예 그냥 주변에 이제 피해를 안 주게 되는 그런 기능으로 좀 쓰는 거고, 그 아크로 트레이너라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추가됐는데, 이거는 아크로 연습을 처음에 하실 때 보면 아크로가 이 각도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키를 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체가 뒤집어지면서 많이 추락하고 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채널을 할당해서 넣게 되면 범위를 10도에서 50도로 각도를 이제 자이로 각도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을 하면은 조작은 아크로하고 똑같은데 이제
단지 이제 그 기체 기울기가 이제 그 제한 설정된 그 값에서 이제 딱 멈추게 되겠죠. 제한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플립은 안 됩니다. 플립이나 롤 플립은 안 되지만 앞으로 연습하기에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게 그런 거는 없고요. 요게 모타에 보면 요게 추가됐어요. 그 전압, 전류, 이 모터 테스트를 할 때 전압과 전류 소비량 요게 이제 그 모니터 같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OSD에 들어가면 요게 바뀐 게 뭐냐면 바뀐 게 아니라 추가된 거죠. 글꼴 매니저에 들어가면 요게 추가됐습니다. 부트로고, 이게 그 사용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 요게 저 베타 플라이트만 이게, 그러니까 구글에서 여기 영상을 처음에 이 기체 전원에 딱 넣게 되면 이 로고가 딱 뜨거든요. 베타 플라이트라고. 요거를 이미지를 이제 본인이 크기는 288에 72 이걸로 딱 맞춰서 요거를 이미지를 만들면 됩니다. 이게 만들어서 올리면은 이게 그 로고 화면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뀐 게 없고, 이제 그 베타 플랫 3.4에서 이제 바뀐 부분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뀐 부분은 사실 뭐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거의 디폴트에서 잘 작동하게끔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폴트를 그대로 이제 쓰셔도 큰 뭐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고, 요걸 이제 좀 더 그 PID 쪽에 몇 가지 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영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카페에 그 한글로 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보면 그 피터 기반 RC 보관이라고 있는데, 여기 RC 스무딩 그 기능, 기존에는 요 RC 보관을 이제 수동으로 지금 잡았어요. 수동으로. 그 뭐냐면 RC 보관이라는 거에, 요게 그 블랙박스에서 RC 커맨드, RC 입력에 대한 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입력이 그 스틱을 이제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틱 그 반응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뭐 S버스 같으면은 9ms 뭐 이런 정도로 이게 계속 신호가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주기만큼 이제 9ms 단위로 이렇게 신호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계단이 그 많아진다는 거는 지터 형식이라고 하죠. 이게 드드드드드, 그러니까 입력을 쭉 주면은 스무스하게 이게 명령이 입력되는 게 아니고 뚝뚝 끊어지면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RC 보관을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수신기 쪽에 들어가면 RC 보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RC 신호 보관이 지금 이게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고, 프리셋 자동 수동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걸 수동으로 했었어요. 수동으로 해서 RC 신호 보관 간격을 이렇게 조정을 했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RC 보관을 기존에 이제 했던 방법을 요게 그 자동으로 두고 이제 RC 스무딩 타입을 피트로 하세요.
그 이제 피터라는 게 그 이제 노이즈 발생입니다. 이제 노이즈가 발생되는 그거를 이제 노이즈를 제거를 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요 이제 계산식으로 나타난 요 입력 값이 이게 어떻게 부드러운 이제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계단 사이를 이제 직선으로 바꿔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릴렉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아이템 릴렉스이 롤하고 피치에서 롤 피치만 이제 해당이 돼요. 주로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설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베타플라이트에서 지금 일단 설정하는 거는 그 롤하고 피치만 해당이 됩니다. 롤 피치를 했을 때 끝에 끝나는 시점에서 이게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부드럽게 이제 움직이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릴렉스라고 있고, 스로틀 부스트는 빠른 이제 스로틀 입력이 있을 때 그 음닥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로틀 부스트는 이제 기본값이 5입니다. 기본값이 5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뭐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스로틀 부스트 컷옵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기본이 15Hz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퍼스가 막 9ms면은 그 에스퍼스 9ms라는 거는 사실 만약에 타르니스 같은 경우에 타르니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그 채널이 그 D16으로 하더라도 채널 수를 8개 8채널로 이제 설정을 했을 때 9ms입니다. 만약에 이게 16채널로 설정을 하게 되면 18ms로 늘어나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9ms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값이 이제 10ms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버되죠. 그래서 이 오버된 값이 다음 이제 스틱 입력에 더 추가가 돼서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제 중복 누적이 되면서 이제 스로틀을 더 빨리 이제 가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 로테이션이란 건 아이템 로테이션은 그 롤 동안 이제 특히 이제 롤을 칠 때 이제 요게 그 기체가 회전하는 요잉을 하는 거를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한다고. 그래서 이게 회전할 때 좀 밀리는 거를 좀 잡아준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템 로테이션 이제 앱솔루트 컨트롤이 있는데 앱솔루트 컨트롤은 그 아이템 로테이션하고 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세를 이제 해결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앱솔루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템 로테이션하고 동시에 활성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앱솔루트 컨트롤은 그 오차 경로에 대한 그 오류 오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측정해서 이제 올바른 좌표로 이제 계속 보정을 하면서 이제 자세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로테이션하고 앱솔루트 컨트롤은 자세 제어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자동차에 그 자세 제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차들은. 그래서 그 아이템 로테이션은 주로 이제 롤 칠 때 자세를 잡아주는 거. 그다음 앱솔루트 컨트롤은 이제 모든 축에 대해서 뭐 자세를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명령에 대해서 CLI 명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이제 PID 명령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그 PID 기능을 좀 더 개선한 건데, 이것들은 전부 다 그 CLI 명령에서만 이렇게 활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RC 스무딩에 대해서 RC 스무딩 타입을 치면
지금 현재 디폴트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폴레이션은 그냥 보관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계단식을 좀 더 선용으로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고, 피트라는 거는 이제 노이즈를 제거한 그 결과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드럽게 거기 좀 더 이제 입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좀 더 부드럽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셋 RC 스몰지 타입을 피트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RC 이제 인터폴레이션 RC 보관이라고 써요. 보관. 그러면 RC 인터폴레이션 지금 이제 오토로 되어 있고, 오토 이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RT 인터폴레이션 채널이 이제 RPT라고 되어 있는데, RPT가 뭐냐면은 그 롤 피치 스로트입니다. 롤 피치 스로트. 그래서 요거를 채널을 RPT, RPYT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요거까지 다 여기 뭐 하겠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여기 이제 RC 스무딩에 대한 설정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릴렉스, 아이템 이렇게 아이템 릴렉스가 제 기본이 좀 오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릴렉스는 이게 이제 롤하고 피치만 RP,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프 있고 RP가 있고 RPY, 그러니까 롤 피치 요 아니면 롤 피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는 빼고 롤 피치만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스로틀 부스트, 스로틀 부스트 보면 스로틀 부스트가 기본이 5, 컷오퍼 15, 요거는 이제 디폴트로 그대로 설정을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로테이션, 아이템 로테이션은 지금 ON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두시면 되고, 디폴트가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피드 포워드는 사실 여기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리뷰가 전혀 나온 게 없어서 이거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냥 Absolute Control 가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Set ABS Control입니다. ABS 컨트롤 게인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잖아요. 0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비활성입니다. 이게 그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아이템 로테이션 하고 동시에 활성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템 로테이션을 오프를 하고 ABS 컨트롤 게인을 10, 이 정도 주면은 이게 ABS 컨트롤이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PID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설정을 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베타플라이트 3.4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